안녕하세요, 통쌤. 예, 반갑습니다.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커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 학생들의 상담 사례로 바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평촌의 일반고 이과 3학년 남학생입니다. 1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은 3.5, 1학년 2학기는 3.2, 2학년 1학기는 4.3, 2학년 2학기는 4.0,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3.7 전후를 받았습니다. 이과 잘하는 학생들 때문에 타격은 있었지만 꾸준히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는 2등급, 수학은 4등급, 영어는 2등급, 탐구는 4, 5등급 나옵니다. 공부하면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 수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항공 정비 쪽을 희망하지만 힘들다면 기계공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원과 입시 준비 방향을 잡아주세요.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들을 보니까 다들 평균대가 막 비슷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공감하신 분이 더 많을지 않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는 또 뭐 더 높은 친구들도 더 다양하게 사례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예, 예. 어떻든 평촌의 일반고 3점대 남학생입니다. 예. 이과 그리고 항공 쪽 관심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코멘트 체크가 학생부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뭐 항공의 대표적인 뭐 항공대학교 이런 등등의 학교들에서의 항공 쪽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 학생 말처럼 기계, 항공 기계 정비 이런 쪽으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학과를 쓰거나 일반 공학 계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도 역시 숙제인 건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롭지 못한 거. 그래서 뭐 기말고사까지 잘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성적 때도 들쑥날쑥해요. 3까지 갔다 4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떻든 3점대니까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국어 2구 수학 4구 영어 2구 탐구 4호인데 수학 과학이 또 아쉬운 것도 이것도 숙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후에 올린다고 가정하지만 어떻든 지금 이 학생은 제가 볼 때는요. 우선 종합으로는 수도권과 서울권 등등으로 해서 한번 자기 지원선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뿐만 아니라 일반 공학, 기계 이런 쪽으로 두루두루 전략을 좀 세워서 학과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논술 역량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 카드는 좀 그렇고요. 적성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성은 가급적이면 그 대신 수능 이후에 있는 걸로 수능 이전에 있는 뭐 한성대나 서경대나 이런 데 갔다가는 자칫 왜냐면 그래도 성적이 이후에 9월 모의고사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가천대나 수능 이후에 보는 적성을 넣고 가든지 안 가든지 이것도 한번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과 등등도 어제 방송했던 그 여학생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3점대 여학생. 그러니까 이 남학생도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문과의 합격선보다 이과 합격선의 교과가 조금 낮은 경우가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교과는 수능 최저 있는 거에다가 전공 정보 필요 없이 학과는 그냥 점수선 보고 지원하는 거 이런 등등을 좀 봐서 교과, 적성, 종합 이렇게 3개 전형 세트로 남은 기간 준비해서 이후에 기말 성적과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최종 9월 6일부터 수시 접수 시작을 체크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종합도 고려할 수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종합 포기할 것 같아요. 예. 학생부 안 좋으니까 본인 예. 학생부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이미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 결국 교과나 이제 적성, 논술도 역시 어렵게 판단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수학 가형 자체 등급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니까. 근데 예.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성의 수학 문제 자체가 가형의 4등급이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모든 대학을 찾아보면서 이제 수능 최저, 이렇게 나형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대신 이제 그 수능 최저가 가형을 필수로 두는 건지 아니면 가나형 동시에 바꿔 두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나형으로 돌려서 1등급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좀 더 또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도 유리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상당히 이 친구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로에 많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교과 전형도 지원하기에 사실은 좀 불충분하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부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충분치 않고
이 논술도 사실 애매하고. 뭐 사실 그래서 네. 의뢰를 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송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하면 어떻든 물론 이제 학생부나 등등의 미약한 부분이 있고 하니 근데 학교 선잣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원선 어쨌든 팩트는 아마 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로 정시를 갈 수 없는 학교 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고 그다음에 아까 적성고사는 역시 교과 성적이 논술보다는 그래도 환산 점수나 이런 것들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아마 3점대 정도면 그래도 적성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네. 교과 성적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지원하면서 아까 송 선생님 말씀대로 수학 시험 범위 보통들은 근데 다 나형 시험 범위로 가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형 기준 안에서 본인이 좀 경쟁력 있는 수형을 보느냐 국수를 보느냐 국수형을 보느냐 이 과목들의 선택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라. 이렇게 체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국가 전형은 수능 최저 있는 방법밖에 없었을 그리고 이과 특성이 좀 충원이 돌면 내신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돌다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굳이 이제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굳이 과를 고집하지 말고 진짜 복수 전공을 하든 나중에 가서 전과를 하든 혹은 캠퍼스를 선택해서 캠퍼스에서 다시 또 본캠으로 이제 이동하는 대학들이 몇 개 있거든요. 좀 생각보다 쉽게.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공학자의 꿈을 갖고 있는 판교의 일반고 3학년 이과 여학생입니다. 교과 성적은 현재까지 평균 4.0이고 주요 과목의 성적이 약간 더 좋습니다. 1학기 성적이 더 좋고 2학기 성적이 약간 안 좋은 패턴입니다. 학교 대회나 활동은 열심히 참여하고 결과도 좋게 나와 학생부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학생부이긴 합니다. 모의고사는 국어 1등급, 수학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들쭉날쭉합니다. 영어도 1등급에서 3등급, 탐구는 3등급 나오고 있지만 공부하면 2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는 대로 성실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예. 주요 과목의 성적이 저는 다 약간 좋다에 좀 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우울한 편일 수 있는데 근데 수학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뭔가 지금 수학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만 잡으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국어 1등급이면 모의고사가 국어 1등급 나올 정도고 이건 굉장히 훌륭하다 보고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떠오른 거는 논술. 왜냐하면 일단 모의고사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논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떠나서. 예. 그리고 이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이면 아마 오히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내신 그런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가 아닐까 예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논술 쪽이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높이 약간 걸려 있는 쪽에 학종이나 교과를 써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좋겠네요. 이렇게 논술도 학생부도 좋다고 하고 뭐 입상도 많이 하고 했으면은 확실히 이 친구는 내신 성적보다도 모의고사가 확실히 좀 강점이 좀 보여지는 학생처럼 보여요. 예. 내신이 아예 학생부가 부러워한대잖아요. 예. 진짜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정말 좋은 학생부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동등급에서는 확실히 좋다. 자, 저는 이 글로만 속지 마라. 저는 먼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들쑥날쑥한다는 게 학생은 잘 안 참 믿으시는.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물론 이제 송 선생님 말씀에 대한 말씀들 맞아요. 전망도 보이고 요즘 같이 불국어 시대에 국어 잘 본 건 표점에 완전히 날개를 닿잖아요. 근데 그거 오케이. 근데 그건 메리트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성적은 어쨌든 4.0이라는 건 자유롭지 못해요. 일반고인데.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아마 분명히 수시와 정시선에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나도 정시선에서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일명 수시의 납치? 그죠? 이 학생은 자칫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들쑥날쑥이 만약에 좋은 식으로 나왔으면 이 학생은 15위권도 정시 지원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더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딱 나왔어요. 그놈에도 학생부는 이뻐, 부러워. 근데 이것도 저는 아까 제가 뭐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주위에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전 이 과연 상위권 친구들인지 아. 아니면 이게 성적대가 비슷한 끼리끼리 모이면 어머 너 학생부 부럽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또 이게 우물한 개구리 판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자 결론은 논술로는 지원해야 돼. 왜냐? 어차피 수능 이후의 전략이든 그죠? 뭐 수능 이전에 보는 홍대도 뭐든 이지만 저는 이유를 왜냐면 지금 이 학생은 수능이 흔들리면 입시 결과가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최대한 중심은 수능입니다. 예, 이미 왜냐면 교과는 거의 나왔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요. 환경학과는 상대적으로 비인기학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학과 관련된 뭐 사실 또 환경학과 찾으면 많이는 없습니다. 여대나 이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또 대표적인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의 면접이 있고 수능 이후의 면접이 두 가지 전형이 있죠. 플러스 인재 전형. 그렇습니다. 네. 바로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학생 어떻게 할까요? 이 어쨌든 교과는 잘 웃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전형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러니까 수능 결과 보고 난 면접을 안 가는 방법. 있겠죠? 그거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럼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자소서나 이런 거 녹여서 환경학과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세팅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럼에도 혹시 수능이 못 나온 것도 대비해야죠. 너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수시 지원서가 정시가 너무 동떨어지면 중간에 학교 어디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 가톨릭대, 세종대, 서울여대, 경기대. 예, 이런 또 수도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교들을 한두 개 걸어놔라. 이렇게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하되 그 수시 지원은 일정을 좀 고려해서 지원하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예, 왜냐하면 네, 수능이 네. 혹시라도 생각보다 못 나오면 네. 너무 결과가 수시가 아쉬울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외고 3학년 여학생입니다. 교육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정책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교육봉사도 다양하게 열심히 참여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은 1학년 1학기 4점 초반에서 1학년 2학기 3점 후반, 2학년 1학기 3점 초중반까지 향상되었지만 2학년 2학기 성적이 방심했던 탓에 다시 4점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주요 과목 성적이 좋고 영어는 약간 더 좋습니다. 모의고사 국어 성적은 2, 3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2등급, 탐구는 3, 4등급 받고 있습니다. 제 꿈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입시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소식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학교의 선배들 결과들을 먼저 체크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특목고 외고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의 교과 자체의 4점대 정도로 어느 정도 성적대를 뭐 3점대 후반 4점대까지 나옵니다만 보통들 자체가 외고 학생들 자체의 3, 4등급까지가 그래도 나름 10위권 지원을 종합이든 특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먼저 작년 입결을 확인하라는 게 보통 외고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OT 때나 설명회 때 이 PT로 입학 결과 등등의 중복 합격까지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목동에 있는 모 외고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점수대로서 붙었던 등등.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학생은 교육정책연구원인데요. 일반고 교과 좋은 학생들 중에 이 교육정책 전문가가 많아. 의외로. 예. 그러면 또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보통 이제 행정학과 아니면 교육학과 지원하거든요. 사범대는 또 선발 인원이 적거든요. 그러면 또 이 학생이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역시 참고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보다 특목고의 비합격 비율이 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방송상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교육학과 등등이 뭐 전공 이학을 뽑는 학교들이나 예를 들면 그런 등등을 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특기 전형. 지금 여기에 뭐 코멘트에는 특기의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외고생으로서의 그럼 보통이 한양대 에세이, 외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이런 학교 등등이 교과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특기로 기자 합격 네.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지금은 사실 여기 질문사항에는 제2외국어 전공어는 코멘트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불어인지 독어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결론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범대 교육학 갔을 때는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좀 공격적으로 특목고를 좀 선발하는 비율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기를 지원하되 제2외국어 전공어에 자기가 공부한 학과 이런 식으로 같이 멀티 전략을 해서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적대로는 정시로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선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 안 좋은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목고를 가정해서 4점대 초반. 예. 근데 모의고사는 또 일반고에 비슷한 2등급대나 모의고사가 1등급대 잘 안 나와요. 비슷한 수준. 그러면 외고도 아주 높은 수준의 외고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참 이런 케이스는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외고를 다니고 있으니 그 나름대로의 그 커리큘럼이 있고 열심히 활동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어문계열 쪽으로 오히려 뚫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전략적으로는 외대가 맞는데 외대에서 저는 차라리 소수어학과 비인계 어학과를 지원한 다음에 이제 자소서 방향을 이제 교육정책 전문가니까 그 나라의 교육정책 전문가 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선회해보는 해보면 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외에는 이 케이스가 지금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아닐까. 분명 눈높이는 높을 것이고 예. 모의고사 성적은 안 나오고 예. 또 내신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외고니까 그래도 학생부가 괜찮지 않을까요? 그 장점을 살리려면 인지도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마지노선을 좀 약간 낮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6월 달에도 볼 테고 9월 달에도 이제 물론 수시 접수 바로 이틀 전이겠지만 보겠지만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 선을보다 욕심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가? 선에 예. 그 선에서 살짝 위만 붙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좀 수시 쓸 때 좀 많은 입시가 조금 더 대학을 편하게. 이제 네.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조금 한마디 더 추가드리면 여기 보면 교과 성적이 그래도 영어가 약간 좋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학 역량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과목도 조금 더 좋은데 예. 영어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예, 좋다. 뭐 경기도 외고든 뭐 지역 네. 외고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특기는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또 여지원의 뭐 모의 논술도 이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했어요. 한양대도 에세이를 했거든요. 네. 그런 기출문제 좀 공지사항 보셔가지고 예. 한번 체크해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 특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좀 지원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들 사실은 이미 수시 지원이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그 상담하시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두 분 선생님들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이런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그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예. 자사고에 있다가 2학년 1학기에 전학한 예. 광역자사에 있다가 예, 예, 예. 일반고 가서 그래서 학생부를 먼저 수시 상담할 때 그러니까 먼저 학생부를 제가 받았는데 학교는 제가 전학 간 걸 처음에 체크 안 하고요. 그냥 성적만 먼저 체크했더니 갑자기 뭐 4, 5에서 1, 2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런 향상도였지? 그랬더니 예. 전학을 예. 간 사례입니다. 어휴. 이과 남학생이고요. 그래도 광사고에서 일반고로 갔는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1학년 때 합산 점수는 그래도 역시 그리고 이건 제가 사례를 또 특별히 한 이유는 1학년 때부터 미리부터 전학 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말려서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절대 불가.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저도 뭐 상담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미리라도 전학 갔으면 아마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던 남학생입니다. 모의고사는 100분위가 이번 6월 모의고사가 그래도 평균 수학은 1등급 뜨고요. 과탐 한 과목이 좀 아쉬워서 100분위 평균은 92% 떴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0위권 15위권 뭐 최초합이든 추가 합격으로 볼 수 있다. 가중치를 따져봐야 됩니다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경학과 관련해 연구원으로서의
전공조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이지만 나름의 한 6장에서 한 8장의 지원 대학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자소서도 봐드리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얘기한 이유는 뭐 지난 방송 때도 뭐 검정고시도 있었고 여러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변수가. 그럼에도 제가 이 학생을 사례를 든 이유는 그럼에도 보통 이런 친구들은 논술과 정시를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례가 그래 적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어쨌든 이번 6월 모의고사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럼에도 저는 이미 1학년 때 성적이 좀 깎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소서나 학생부 종합을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예, 물론 여전히 그럼에도 수능에 대한 올인 학생도 많고 일반고 학생임에도 교과 다 진짜 지금 3학년 기말고사까지 내려놓고 그냥 수능에 벌써부터 올인하겠다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멘트를 치고 어머니도 참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옆에서 뵈니 참 그런 부분이 제가 마음이 참 공감이 돼서 제가 한번 최근에 만났던 사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상담했던 N수생인데 예. 그때 생기부 이게 무료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생기부랑 자소서를 이제 봤는데 그 지원한 대학 리스트도 한번 봤고 근데 조금 너무 이제 그 위로 썼다는 느낌이 인지도를 높은 대학으로 본인이 좀 안 맞게 그리고 자소서도 좀 잘 이렇게 자기의 장점 잘 어필하지 못한 케이스라서 일단은 또 N수생이니까 학원도 다니고 있고 혼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럼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모의고사 몇 점인데요. 이걸로 일단 어떻게 대학인지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수능을 포기하고 그냥 수시에 올인할지 아니면 뭐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냈습니다. 예. 아니 무슨 그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치 그 편한 길로만 찾겠다는 그래서 다른 N수생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뻔히 보이지 않느냐. 정말 죽을 각오를 하는데 너는 왜 편한 길로만 가고 있느냐. 일단은 6월 성적표 나올 때까지 나와야 또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죽어라 공부를 해라라고 혼을 냈고 저는 N수생 학부모님들이나 N수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그 조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수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어떻게든 빨리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요거의 목표에 맞춰서 그냥 그것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N수생은 정말 시간이 그거 하나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이 많거든요.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고3 학생들 마지막 기말고사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이 시점에 학생들 위해서 좀 격려와 마지막 인사 이렇게 두 분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과목씩 3과목씩 보는 학교인데 꼭 그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한 과목 못 봤다고 다른 과목 그냥 다 내려놓더라고. 그러지 좀 제발 좀 말아주시면 응원은 같이 하고 예. 조금 코멘트만 부디 한 과목 망쳤다고 다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분발해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 잘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꼭 뭐 국어 1교시 뭐 맞춰서 그다음부터 내려놨어요. 이런 좀 핑계 아닌 핑계라지만 그러지 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도일 선생님 같이. 그러니까 강조죠 그냥. 영혼을 담았습니다. 예. 네. 저는 뭐 팁을 드리자면 이제 주말 껴서 보는 학교들, 그러니까 토일 껴서 그러면 그때가 기회다. 월요일 날 시험이. 네. 왜냐하면 토일 날 생각보다 자는 애들이 많다. 네. 그때 더 열심히 하면 한 과목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격려를 드리자면 지금 힘들면 나중에 정말 편해질 겁니다. 좀만 고생하십시오. 예. 박과쌤, 통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 같은 시간에는 자연계 이제 논술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